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국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현 우리나라의 사태에 대해서 진정 어린 충고를 해주실 말레이시아의 여성분 사라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Sarah and I'm a university student here in Korea and I'm from Malaysia. Nice to meet you. 이해하셨죠? So in the past 2.5 years that I've been here, I've seen many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제가 2년 반 동안 한국에서 재학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에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d I truly hope and pray for pragmatic resolution to be made. 하고 전 정말 힘든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 do not believe that the younger generations need to fight against each other. 저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 청년 세대, 이 어린 세대들이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And one of the main problems I've noticed prominently happening these days is that the liberty and democracy of Korea has been highly restrained. 또 요즘 최근 들어 제가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문제점은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nd sometimes I'm amazed and just speechless over how the vast difference of the restrictions over the Korean media versus foreign media. 또한 한국 미디어와 뉴스 매체들과 외국 뉴스 매체들을 비교를 하면서 정말로 내용이 다른 것에서 가끔씩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I also see increasing hostility towards those who are against the current government. 또한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거나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억압과 압박이 크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The restriction of internet is also increasing. 또한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The freedom for entrepreneurship and managing businesses are too limited and difficult. 또한 사업과 창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And some even say that these regulations and limitations are becoming more similar to those of the Chinese government. 또한 이런 규제와 압박들이 중국의 규제와 압박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되곤 합니다. And so the respect for individuals, democracy, the separation of power, law-based virtues, and all the characteristics of a modern nation should have is disappearing. 개인에 대한 존중, 자유민주주의, 삼권 분립, 헌법적 가치, 근대 국가가 지켜야 하는 이런 가치들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The voice of individuals are being drowned out and neglected. 개인들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압박으로부터 이러한 목소리들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This deprives them of their liberty and increases the propensity for lies. 이것은 거짓이 성행하고 개인들의 자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The disputes between territories, gender, and generation is also worsening. 지역 갈등, 남녀 갈등, 또한 세대 간의 갈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And so overall we see the economy is failing and prices are heightening.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가 망하고 있고 또 물가가 치솟고 있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And I see so many of my South Korean friends struggling to survive in this harsh environment. 또한 제 많은 한국 친구들이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I hope and pray that these problems are quickly resolved because I know that these are close to the heart of all South Koreans. 저는 이런 문제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합리적으로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d so we need to learn to put things behind us in order to move forward.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If not for the sake of ourselves, then at least for the sake of those
who come after us, for 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나올 많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전 세계 자유민주 진영을 배신하고 자유동맹에서 우리를 끌어내고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 전체주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전대협은 반드시 우리의 자유민주혁명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재정상의 자금난도 있었습니다. 현재 각 참여해주시는 자유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시고 조금이나마 촛불을 더 들어주시고 그리고 뒤에 부스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후원과 서명을 도와주시면은 우리 전대협이 더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들어주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전대협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우리 전대협은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가지 새로운 컨텐츠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페이지를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대협은 여러분 자유민주 시민과 함께 진실된 소통을 하면서 이 전체 공산주의 신형을 박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시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여러모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개 영상이 끝난 뒤에는 행사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있으니 절대 가시지 마시고 꼭 함께 봐주셔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기회를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계획대로 경제, 안보, 법치 모든 것이 파탄났습니다. 급기야 전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고 아무런 대책 없이 반일 난동을 부리다 경제가 박살났습니다. 이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1100개 품목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금융 분쟁까지 예상되어 69조 원에 달하는 일본 금융 자금이 회수되면 수출 규제보다 더욱 심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피해도 엄청나겠지만 양국 간의 무역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일본 또한 이 정도의 피해는 쉽게 각오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런 초강수를 두는 것일까요? 한국 언론에서 개헌선 확보니 선거용 공세니 하는 것은 표면적인 분석일 뿐입니다. 이런 이유라면 미국이 묵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연달아 해왔고 이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65년 한일 청구권과 이전 정권의 위안부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또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또한 다른 정권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대일 청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다 끝낸 문제입니다. 이때 위원장이 바로 이해찬이었고 위원이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다 사인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또 배상을 하라면서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 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아베, 트럼프와의 삼국 정상회담에서는 아베 면전에 두고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동맹국이 아니라고 하니 동맹국에게 주었던 혜택을 거두어간 것이죠. 여기에 한국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일본의 대응이 엄청나게 소극적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뺨을 3대나 맞았는데 한다는 게 너 이제 친구 아니야? 친구라서 빌려준 물건 다시 돌려줘 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거 호구 아닌가요?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배했으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당하기만 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적국으로 삼고 전쟁 준비를 했어야죠. 3억 달러는 왜 받았으며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사인은 왜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당한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말하길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 입장에서 갓근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두 끈 중에 하나의 끈만 풀리면 다시 벗겨지고 남조선은 자기 손에 있다는 거죠. 또한 한일 양국은 세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중국, 북한 등의 공산 제국주의, 전체주의, 파시즘 세력에 맞서는 동쪽 전선을 형성합니다. 소련 붕괴 이후 세계는 냉전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산 제국주의는 중국을 중심으로 다시 힘을 기르기 시작했고 시장 경제 체제를 하는 척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유진영을 만만하게 본 중국은 드디어 공산 제국주의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의 자유화 시위,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설을 기점으로 이 이념 구도는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세계가 양분돼서 다시 이념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수십 차례의 기회를 전부 걷어차고 70년 전 피값으로 대한민국을 구출한 전 세계 자유민주 진영의 모든 국가들을 배신하고 스스로 반자유, 반민주, 공산 제국주의, 전체주의, 파시즘 세력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전략 물자 규정을 어긴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60배 이상 증가했고 처음으로 핵무기 관련 물자에 관한 규제를 어긴 사건이 총 14건이나 발생했으며 생화학 무기 관련 물자의 규제를 어긴 금액도 8배 급증했습니다. 이렇듯 안보 문제까지 결부되니 이번만은 미국도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일본 혼자만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진영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배신자,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고 늘 그렇게 거품 물고 반미를 부러짓다가 이제 와서 미국의 중재 요청은 또 왜 합니까? 베네수엘라나 IS는 일관성이라도 있지. 하는 일마다 전부 전 세계 자유민주 진영을 배신하고 중국, 북한 좋은 일만 시켜주던 것들이 발등에 불 떨어지니 미국 붙들고 살려달라? 그렇다고 공산 진영에서 대단한 대접이라도 받느냐? 그것도 아니죠.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박쥐, 왁다, 호구가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한말보다도 더욱 처참한 지경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과 일본 서로의 책임이 반반이거나 혹은 한국이 7, 8할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한국의 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신병자도 하지 못할 행위를 해놓고 WTO에 제소를 하느니 불매운동을 하느니 온갖 꼴값들을 떨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반일운동, 불매운동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일본이 물건을 안 판다고 하니 나 화났다 이거잖아요. 근데 불매운동은 왜 하죠? 일본 물건을 사기 위해 일본 물건을 사지 않는 운동을 한다? 그럼 물건을 팔으라는 겁니까? 팔지 말라는 겁니까? 이 불매운동의 목적이 대체 뭐죠? 할 거면 불화수소는 불매운동 안 합니까?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전국이 이런 반일 정신병에 감염되어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 식민지배 역사 때문에 불매운동을 하는 거라고요. 민주노총, 언론노조 기자들 전부 일제 카메라 쓰고 민주당, 현 정권 사람들 일본 차 타고 일본에 아파트 사고 일본 유학 가고 지금 불매운동하는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일본 여행 가고 일본 맥주 사고 일식집 가고 할 거 다 하고 살았잖아요. 을사조약이 저번 달에 있었나요? 식민지배가 저번 주에 있었나요? 평소에 다 잊어먹고 살던 양반들이 이제 와서 무슨 대단한 항일 독립 투사라도 된 것 마냥 행동하는 거죠? 사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반일운동하는 것과 일본과의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 둘 중에서 진짜 용기를 내어야 하고 목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어느 쪽이죠? 반일운동 군중 속에 우르르 들어가 돌 던지는데 대체 무슨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온 나라가 반일 광풍에 휩싸여 있을 때 SNS에 반일 피켓 올리고 따봉 받고 독립군, 광복군 코스프레하고 기분이나 내는데 대체 거기에 무슨 희생과 용기가 있습니까? 반면 지금 반일 광풍에 미쳐버린 이 나라에서 진실을 말하고 잘못된 극우 파시즘 민족주의 역사관을 지적하려면 진짜로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교수에게 실제로 반일 폭력 집단들이 찾아가 폭행하고 욕설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진실을 말하면 평생 친일파니 토착 왜군이 하며 깡패 노조 홍위병들에게 두들겨 맞고 언론에서 확인 사살하고 신상 다 털리고 가족 다 털리고 모든 관계로부터 손절당하고 자살하는 것 말고 답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늘 그렇게 깡패짓 해온 것이 한두 번입니까?
2019년에 한국에서 저질러지는 정신병적 반일 난동은 2차 대전 나치 집권 시절과 얼마 전 중국이 보여준 민도의 수준을 그대로 빼다박았습니다. 일본인 출입금지, 일본차 테러, 일본인 개인에 대한 테러 등 도저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직도 한국인이 자유, 인권, 개인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정신병적 반일 종족주의, 집단주의, 국뽕민족주의, 전체주의에 갇혀 나치가 유태인 학살하던 수준에서 조금도 진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번 반일 난동에서 명백히 보여줍니다. 물론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적 판단과 보상, 사과 문제는 계속해서 청산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양국은 동맹국이고 서로 100조 원 규모의 무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민지를 겪었던 세대는 대부분 사망하였고 양국 간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문화적, 인간적 교류와 신뢰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 세력은 집권 후 아니 따지고 보면 그들이 존재한 이래 오로지 반일만이 절대 진리이자 지상 최대의 목표인 양 행동해왔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 세력의 정신병적 행태를 하나씩 짚어봅시다. 역사교육 전체를 통틀어 아이들을 반일 기계로 육성하고 역사 교과서만으로도 모자라 문학교과서에서도 오로지 반일뿐입니다. 영화도 국뽕 반일 영화, 언론도 오로지 반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불 속 찐따 역사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일진에게 맞고 왔으면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해서 힘을 길러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 울면서 인형 만들어서 바늘로 쿡쿡 찌르며 자위나하는 수준의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병적 반일 행태는 당연히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고 설령 1억 2천만 일본인을 모조리 학살하고 후지산에 태극기를 꽂는 것이 목표로 할지라도 이런 정신병적 반일 행태와 이불 속 찐따 역사관으로는 조금도 국력을 발전시킬 수 없어 일본의 싸움을 걸기 전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형평상으로 봐도 이들의 정신병적 반일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북한과 미국,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보면 이 정신병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과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또 수십 년을 물고 뜯습니다. 1000년 가까이 한반도 국가를 침공하고 가깝게는 6.25 전쟁의 적국이며 현재도 온갖 폐악질로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전 언론을 샅샅이 뒤져봐도 단 한마디의 규탄 발언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 간첩선을 내려보내고 수차례의 핵실험으로 5천만 국민을 인질로 잡고 2,500만 우리 국민을 노예 지옥에서 고문하며 단 한 차례의 사과도 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그저 지원과 퍼주기뿐입니다. 문재인 반일 세력의 논리대로라면 베트남은 왜 한국과 수교합니까? 원자폭탄 맞은 일본은 왜 미국과 수교합니까? 동남아와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과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는, 독일과 영국은, 인도와 영국은 왜 수교합니까?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한국이 지원한 액수는 당시 일본 외환 보유고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이후 사과한 것도 35차례입니다. 식민지배를 했던 세계 열강 중 이만한 보상과 사과를 한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방금 나열한 국가들 간에도 피해자니 가해자니 하며 어느 정도 갈등은 다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약속을, 그것도 자기들이 직접 서명한 약속을 깨버리고 면전에서 동맹국이 아니라 말하고 다른 조치도 아니고 혜택을 거두어 드렸을 뿐인데 불매운동이니 일본차 테러니 하는 이런 정신병자도 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일본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에서 이만한 보상과 사과를 받은 국가도 한국이 유일하고 이 정도로 정신병적 땡깡을 부리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대단한 민족적 자존심은 왜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에게만 날카롭게 세워지고 반자유, 반민주, 공산주의, 파시즘 국가에게는 대가리를 받고 꼬리를 흔드는 것입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만만하게 보고 깡패같이 나오면 머리를 조아리는 간사한 근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누가 어떤 이유로 수십 년에 걸쳐 전 국민의 머릿속에 반일, 반미 감정을 주입하고 피해망상의 정신병에 호우적거리게 만든 것입니까? 지금부터 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양반 귀족은 모두 도망가고 백성들만 총알바지로 내세워 죽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있었던 친일 대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당에게 친일 공세를 하기 위해 친일 반민족법을 개정하려 했는데 명단을 조사하다 보니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줄줄이 나오게 되어 신기남, 김희선, 이미경, 조기숙, 유시민 등 좌파 진영 가족들의 친일 행각이 줄줄이 드러나자 무산된 일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일반 국민들을 반일 전선에 내몰아놓고 박원순, 강경화를 비롯한 현 정권과 민주당 소속 관계자 수십 명이 일제차를 소유한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박원순의 아버지 박길보는 7년간 보국대 활동을 했습니다. 보국대는 위안부를 관리, 조달하던 곳이었죠. 박영선은 일본에 7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해찬은 일식당에서 사케를 시켜먹다 걸렸고 국산 청주였다고 해명했다가 해당 일식집 메뉴판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유시민 조부는 일제치하 소학교 교사였고 홍영표 조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였으며 문재인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 조선 10대 재벌에 등극한 친일파를 변호하고 친일 인명사전에서 이름을 빼도록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은 흥남시청에서 계장, 과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연좌제 아니냐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연좌제로 묶고 볼펜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서 친일파로 만들었습니까? 비행기 엔진 사진, 선풍기 사진까지 우길 승천기로 엮어서 친일파로 엮던 사람들 아닙니까? 현 정권 민주당 사람들이 한 친일만 착한 친일인가요? 이게 다 위대하신 민주당 동지 여러분께 다 배워서 그대로 돌려드리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친일에 앞장섰던 이런 자들이 왜 갑자기